안녕하세요. TVN과 함께 상쾌한 아침을 맞게 된 박진영입니다. 봄철 프로그램 개편을 맞아서 처음 인사드리는데요. 앞으로 매일 아침 6시부터 1시간 동안 여러분의 아침을 상쾌하게 만들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네, 어제 하루도 잘 보내셨습니까? 오늘은 3월 2일이죠. 한 해를 시작하는 1월만큼이나 시작에 대한 의미가 크다고 볼 수가 있는데 어느 달보다 계획도 많고 또 생각도 많은 달이 바로 3월이 아닌가 싶습니다. 또 유치원이나 초등학교를 비롯해서요. 그 대학교까지 입학식에 들어가게 되죠. 신입생은 아니더라도 낯설음 속에서 부푼 기대도 가져보고 또 두근두근 설레는 마음으로 3월을 활짝 열어야겠습니다. 네, 시작이 좋아야 끝도 좋은 만큼요. 이 첫 단추를 잘 채울 수 있도록 준비를 해야겠죠. 네, 자, 상쾌한 아침 마티카의 노래 토이솔저로 시작하겠습니다. 처음 만난 사람에게 우리는 이미지라는 것을 심어보기도 하고요. 또 응원 중에 어떤 사람이 부럽다는 생각에 그 사람을 그대로 모방하기도 하죠. 모방은 창조를 낳는다는 말처럼 자신이 노력해서 그 노력이 성공해서 나름대로의 빛깔과 또 개성을 지닌 사람으로 다시 탄생을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네, 저희 TVN과 함께 상쾌한 아침도 이번 봄철 프로그램 개편을 맞아서 어떤 이미지를 청취자들께 심어줄 것인가 많은 고민을 했었거든요. 밝은 여유를 보여주는 상쾌한 아침이 될 것을 여러분께 먼저 약속을 드립니다. 때로는 정해진 틀에서 벗어나서 이 색다른 표현을 시도해 보기도 하고요. 또 앞으로 저희 상쾌한 아침이 좋은 모습 계속해서 보여줄 수 있도록 여러분의 많은 성원 부탁드립니다. 늘 여러분 곁에서 밝은 내용 또 알찬 내용으로 함께하겠습니다. 여러분 지켜봐 주세요. 네, 미셸 사르두가 부릅니다. 사랑의 아픔. 네, 미셸 사르두의 사랑의 아픔 들으셨습니다. 네, 상쾌한 아침에서는요 여러 가지 코너가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라디오로 만나는 책 한 권이 준비되어 있고요. 또 통계 자료로 만나는 세상 얘기, 인터넷을 통해서 빠르게 전해듣는 지구촌 소식이 함께합니다. 이 밖에도 생활에 필요한 여러 가지 생활 정보도 안내해드리겠습니다. 그리고요, 여러분의 참여도 기다리고 있거든요. 생활에서 일어난 작은 사연을 편지나 엽서, 또 팩스를 통해서 보내주시면 여러분의 사연을 소중히 담아서 전해드리겠습니다. 축하 사연도 좋고요. 또 격려의 말을 담은 편지 내용도 좋습니다. 그리고 프로그램에 도움이 되는 말을 주셔도 더욱 좋습니다. 듣고 싶은 신청곡, 또 함께 듣고 싶은 분이 있으시면 언제든지 적어서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우편번호 506-303이고요. 광주광역시 광산구 쌍암동 665의 2번지입니다. TVN 광주교통방송 TVN과 함께 상쾌한 아침을 담당자 이렇게 보내시면 되겠습니다. 팩스도 준비되어 있어요. 팩스 번호는 979-1259번입니다. 여러분의 많은 참여 기다리겠습니다. 네, 이번에는 폴모리아 악단의 연주를 준비했습니다. 엘빙보. 라디오로 만나는 책 한 권. 섣달 금요밤 우동집에 어린아이 둘을 데리고 들어온 여인이 있었습니다. 머뭇머뭇 하면서 우동 한 그릇을 시켜도 되느냐고 물었습니다. 이들의 어려운 처지를 눈치챈 주인은 주방에 우동 1인분을 외쳤죠. 그리고 1인분에 우동 반 그릇을 더 줬습니다. 해마다 섣달 금요날 밤 10시면 어김없이 이곳에 나타난 새 모자는 우동 한 그릇을 시켜서 나눠 먹곤 돌아갔습니다. 그러던 어느 해 이 섣달 금요날 밤이 돼서도 새 모자는 우동집에 나타나지 않았습니다. 주인은 이들의 자리에 행복 테이블이란 표말을 붙이고 여러 해 동안 새 모자를 기다렸습니다. 많은 세월이 지나고요. 또 흰머리가 반쯤 내린 여인과 건장한 청년으로 변한 아들이 우동집에 나타났습니다. 이들은 우동 3그릇을 주문했습니다. 주인은 신이 나서 주방에 대고 외쳤습니다. 여기 우동 3그릇이요. 이렇게 말입니다. 일본 동화 작가 구리 료헤리 씨가 지은 우동 한 그릇이라는 내용의 일부였습니다. 요즘 우리 주변에 우동 한 그릇에 젓가락 3벌이 들어가는 집이 있겠습니까마는 IMF 시대의 고통과 눈물을 흘리는 분이 있다면 오늘 들려준 동화를 통해서 희망을 느껴보는 건 어떨까요?
수잔 베가의 탐스다이너 들으셨습니다. 한때는요, 초등학교 반 이름을 다양하게 표현을 하자서 1학년 1반, 2학년 2반 이렇게 표현하지 않고 호랑이반, 토끼반에는 동물의 이름을 딴 것도 있었고요. 레몬반, 사과반, 과일 이름을 붙이기도 했고 장미반, 민들레반 이런 것도 있었다고 합니다. 또 유명한 인물들의 이름을 따서 링컨반, 에디슨반, 이순신반 이렇게도 해보자 이런 얘기가 얼마 전까지 거론이 됐었는데 이런 이름을 쓰는 학교는 여전히 드물다고 볼 수가 있죠. 정말 이름 하나만으로도 분위기가 많이 달라지는 것 같아요. 앞으로 자기소개를 할 때 이름 석자만 그냥 하지 않고요. 경우에 따라서는 아름다운 여자 누구, 또 매력적인 남자 누구누구입니다. 이렇게 말하는 것도 괜찮을 것 같죠? 네, 화이트의 내부의 꿈, 일기예보의 좋아 이어집니다. 네, 어제 오후에는요, 꽃집에 들려서 봄꽃을 샀어요. 꽃 이름이 프리뮬라? 프리뮬라라고 꽃을 샀는데 1,500원밖에 하지 않고요. 또 조그만 화분에 옮겨 심었는데 이 화분값이 1,000원이었어요. 2,500원에 이 프리뮬라를 사고 그 꽃을 보면서 저는 봄을 느끼고 있는 중이거든요. 그런데 이 봄꽃들이 20여일 빨리 찾아왔다고 해요. 매화도 그 관광에 가보면 지금 만기되어 있는데 평균 14일에서 40여일 정도 빨리 우리 곁으로 찾아왔다고 합니다. 이달 3월은 정말 전국이 화산꽃으로 변할 꽃사태가 일어나지 않을까 이런 생각도 해보는데 기상청의 예고라면 3월 15일 정도면 우리 지역에서 활짝 핀 개나리꽃을 볼 수가 있겠고요. 또 진달래꽃도 역시 개화 시기를 15일쯤으로 내다보고 있습니다. 아마 꽃을 피우기 위해서 지금쯤 꽃들은 우리들보다 더 분주하겠죠. 네, 따뜻한 기온으로 꽃망울이 일찍 퍼지는 것처럼 여러분의 생일도 한 걸음 빨리 속력을 내보는 건 어떨까요? 네, 자우림이 부릅니다. 헤이 헤이 헤이. 여러분께서는 지금 TVN과 함께 상쾌한 아침을 맞고 계십니다. 네, 요즘 직장인 가운데서 오고 가는 우스갯소리로 3가지 유형의 직원이 있다고 해요. 첫 번째 유형은 이순신형인데 내가 퇴근하는 것을 아무에게도 알리지 말라. 이런 의미 이순신형이고요. 또 두 번째는 메가더형입니다. 나는 퇴근하지 않는다. 다만 잠시 집에 다닐 뿐이다. 그리고 끝으로 세 번째는 모래시계의 주인공 박태수 있죠. 이 박태수 형이에요. 나 떨고 있니? 이렇게 3가지형으로 분류를 한다고 합니다. 우리 주변에 이런 분들 혹시 계실까요? IMF 시대 이후 각 직장에서는 이 칼퇴근이 없어졌다고요. 퇴근 시간에 딱 맞춰서 1분의 오차도 없이 퇴근하는 모습이 사라졌고요. 또 일찍 출근하고 늦게 퇴근하는 사람은 인정받는다는 그런 얘기도 들리고 있습니다. 또 아신 것은 겉옷은 직장에 두고 퇴근을 했다가도 상사의 호출을 받아서 다시 출근을 하는 그런 진풍경도 벌어지고 있다고 합니다. 사실 이런 직장인들의 심리를 그냥 지나칠 수만은 없을 것 같아요. 그러고 보면 참 시대도 많이 달라졌습니다. 혼자서만 독불장군처럼 행동할 수도 없고 또 소신껏 자신의 의지를 행동에 보여주는 것이 바로 IMF 시대를 맞은 직장인의 처세술이 아닐까 그런 생각이 들어봅니다. 네, 뱅글스의 Walk Like an Egyptian 그리고 Man at Work의 Down Under 두 곡 이어집니다. 수많은 정보 가운데서 자신에게 필요한 것을 얻고 또 유익한 정보를 필요로 하는 사람들과 함께 나누는 쓰는 곳이 인터넷망이 아닐까 싶습니다. 네, 상쾌한 아침에서는 지구촌의 이곳저곳의 정보를 인터넷 정보망을 통해서 전해드리겠습니다. 지구촌 소식을 전할 리포터가 나와 있습니다. 안현진 리포터입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안현진 리포터 오늘 처음 보는 것 같아요. 네. 제 이름은 박진영이잖아요. 이름 거꾸로 하면 안현진. 우리 이름에서도 뭔가 좀 특이한 게 있을 것 같은데, 안현진 씨를 어떻게 소개할까 제가 좀 고민을 했어요. 그래서 어떤 리포터를 하는 게 좋을까 했는데, 랩 리포터. 이런 이름을 지어봤거든요. 어때요? 그렇게 근사한 말을. 요즘처럼 정보의 바다에 살고 있는 바쁜 여러분들에게 재미나고 알찬 정보를 전해드린다는 의미에서 네. 넷 리포터라는 이름 정말 잘 어울리는 것 같은데요. 이제 앞으로 넷 리포터 안현진 씨 이렇게 말씀드릴게요. 네, 감사합니다. 지구촌 소식을 통해서 세계 이곳저곳의 소식도 듣고 또 인터넷과도 가까워질 수 있는 그런 기회를 만들어주시기 바랍니다. 네, 다른 분들은 발로 뛰지만요. 저는 손이 부르트도록 열심히 마우스를 클릭해서 또 다른 세계, 인터넷의 세계를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정말 기대가 커요. 네, 그럼 오늘 준비된 소식 하나씩 들어볼까요? 네, 첫 번째 소식은 공무원의 가방에 관한 소식인데요. 네.
공무원의 가방이요? 예. 무슨 문제가 있습니까? 공무원의 가방에? 문제라면 문제라고 할 수 있겠죠? 이 영국 강요들의 비밀문서가 들어있는 가방 안에 서류들이 점차 사라지고 있다고 합니다. 시대의 흐름에 발맞춰서 개인용 컴퓨터를 갖고 다니기 때문인데요. 일반적인 컴퓨터는 해커가 마음대로 침입하는 것을 막지 못하는 데 비해서 이 레드박스라고 불리는 빨간색 서류 가방은 정보의 유출을 막기 위해서 장관들이 끼고 있는 특별 반지가 없으면 작동하지 않도록 고안되어 있습니다. 또 다른 예방 차원으로 장관의 지문도 인식하도록 만들어져 있는데요. 영국에서 제작된 첩보 영화 007을 보는 듯 하겠죠? 네, 두 번째 소식은 미국 플로리다 소식입니다. 17세 로드 포렐이라는 소년이 전기의자에 앉아 사형을 처하게 된 사건인데요. 이 포렐은 뱀파이어를 숭배하는 종교의 지도자로서 지난 1996년 11월 25일 올란도 서부에서 자신들의 조직원인 15살의 소녀를 부모들로부터 떼어내기 위해서 그 소녀의 부모를 살해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정말 끔찍한 사건이었군요. 네, 이 종교가 참 중요한 것 같아요. 이 뱀파이어를 숭배하는 종교니까 아주 대단하네요. 이 사이트에는 그 소년의 사진도 올라와 있었는데요. 아직은 외딴 모습이었는데 그런 사교 집단의 리더라니 아주 섬찟하더라고요. 다음 소식은 싱가포르의 소식입니다. 혹시 싱가포르에서 최고 인기 사이트가 뭔지 아세요? 글쎄요. 싱가포르에 안 가봐가지고. 이 바로 결혼 주선 웹사이트인데요. 이 싱가포르 정부기관이 전문직 종사자들 간의 결혼을 주선하기 위해서 개설한 사이트입니다. 우정의 네트워크라는 사이트로 접속자가 이미 13만 6천 명에 달했다고 합니다. 이곳의 회원들은 인터넷상에 자신의 소개서와 전자편지를 띄울 수 있고요. 대화방에 들어가서 온라인 데이트도 즐길 수 있다고 하네요. 제가 이 소식을 접하고 마음먹은 게 하나 있거든요. 직접 마음을 먹는 게 결심한 게요? 네. 어떤 거예요? 저를 비롯해서요, 미혼 남녀를 위해서 우리나라의 결혼 주선 사이트를 빠른 시일 내에 찾아내서요, 전해드려야겠다고 다짐했습니다. 정말. 저도 좀 도와주세요. 그래야죠. 네. 이 상쾌한 아침에 가장 듣기 좋은 이야기가 아니었나 싶네요. 오늘 여기까지죠? 네. 다음 주 시간에 또 뵙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컬처 클럽이 부릅니다. 카마 캐나면. 네, TVN과 함께 상쾌한 아침은 매일 아침 6시부터 7시까지 1시간 동안 다양한 정보와 노래로 함께하고 있습니다. 3월에 가장 활기를 띠는 곳이 있다면 여러분 어디라고 생각하세요? 아마 초등학교 주변의 문구점들이 아닐까 싶은데 여러분도 초등학생 시절 신학기 학용품을 사기 위해서 많이 들리셨던 곳이 아마 이 문구점일 겁니다. 그리고 또 기억나는 것 중에 하나가 병아리인데요. 초등학교 문구점에서는 병아리가 삐약삐약하고 주인을 찾는다고 합니다. 이 시기가 되면 병아리를 하나둘씩 소중히 안고 가는 초등학생들의 고사리 같은 손을 볼 수가 있을 건데요. 초등학교 주변에 사시는 분들은 학교 시간이 되면 아이들의 제잘거리는 소리에 시끄럽다고 이렇게 많이 호소들 하시는데 봄에 가장 어울리는 풍경 중에 하나가 그래도 이 초등학교 근처의 아이들의 모습이 아닐까 싶습니다. 스쿨존이라고 하죠. 어린이 보호구역. 이 구역에서는 여러분 서해 운전하실 텐데 아이들의 천진한 그런 모습 보시면서 유년 시절의 기억을 더듬어 보는 것도 아마 소중한 시간이 될 것 같습니다. 네, 클린트 홈스가 부릅니다. Playground in my mind. 네, 생떼쥐베리가 쓴 어린 왕자 책에 보면 이런 내용이 나옵니다. 어른들은 숫자를 좋아합니다. 첫 만남에서 그의 목소리는 어떨까? 좋아하는 노래는 무엇일까? 하는 궁금증보다는 나이가 몇이지? 형제는 몇일까? 또 전화번호는 어떻게 될까? 이렇게 말입니다. 언제부턴가 우리 생활 속에서 빠지지 않는 것이 바로 숫자, 나열된 숫자인 듯하죠. 상쾌한 아침에서는 여러 기관에서 조사돼서 발표된 통계 자료를 여러분과 함께 보면서 얘기 나눠보는 코너를 마련했습니다. 통계로 만나는 세상. 오늘 첫 번째 코너는 여대생들이 원하는 평균 체중은 몇일까 하는 내용이거든요. 여러분 생각에는 몇 킬로그램이 가장 적당할 거라고 답을 했을 것 같습니까? 남자분들은 아마 잘 모를 건데요. 이럴 때 애인이나 또 사랑하는 아내를 떠올려 보시면서 여대생들의 평균 체중 어느 정도가 적당할 것인지 한번 생각을 해보시기 바랍니다. 조사한 바로는요. 평균 체중이 52.5kg으로 나왔고요. 여대생의 희망 체중은 48.2kg입니다. 실제 몸무게와 희망 몸무게 차이는 4.3kg인데요. 이 4.3kg을 빼기 위해서 여학생들이 상상을 초월하는 그런 다이어트를 하고 있는 거죠.
그렇다면 어떤 방법이 있는지 여러분 알고 계십니까? 가장 많은 답변이 운동입니다. 운동이 31.6%를 차지했고요. 다음으로는 단식은 21.9%, 또 식사 조절이 21.5%를 차지했습니다. 한 가지 식품만 먹는 것으로 답한 여학생들이 10.8%로 다이어트를 한다고 대답을 했고요. 나머지는 설사약 복용이 2.3%, 다이어트 상품 복용도 1.8%나 됐습니다. 또 흡연을 하는 경우가 0.4%인 것으로 나타났는데요. 살이 빠진다면 어떤 방법도 마다하지 않는다고 하는데 여자의 경우는 누구라도 이 다이어트에 대한 한두 가지 실패담은 분명 있을 겁니다. 네, 통계로 만난 세상 48.2kg을 향한 여대생들의 노력은 그야말로 피와 땀이 연근은 최대의 목표가 아닐까 싶은데 이보다 더 중요한 게 있어요. 그렇죠? 아마 여러분은 아실 겁니다. 임상아가 부릅니다. 뮤지컬. 1시간 동안 여러분 편안하셨습니까? 저는요 꼭 초등학교 입학한 그런 느낌인 거 있죠? 설렘 마음으로 진행을 했었는데 실수도 많았습니다. 여러분 어떠셨는지 모르겠는데 앞으로는 더욱더 상쾌한 내용으로 아침을 여러분과 함께 꾸며갈 예정입니다. 여러분 많이 지켜봐 주세요. 네, 지금까지 제작의 주상수, 구성, 양현심, 엔지니어 백승기, 진행의 저 박진영이었습니다. 저는 내일 아침 6시에 여러분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오늘 하루도요 행복한 하루 되세요.